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전주문화방송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로 이어지는 시국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긴급 좌담회 특별 생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우리 지역 전주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의 거리와 광장에는 대규모 주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거나 또한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야3당은 다음 주 금요일이죠. 대통령 탄핵을 예고하고 있고 새누리당 비주류는 다음 주 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공개적으로 사퇴 시한을 밝혀라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바꾸게 돌아가고 있는 시국 상황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촛불 민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긴급 자담회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새누리당의 정우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당의 김광수 의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북대학교 정치외교과죠. 송기도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네 분 나오셨는데요. 그 세 분 국회의원들께서는 오늘 새벽까지 고생하셨어요? 예. 내년도 국가예산 처리가 오늘 새벽까지 있어서 국회에 계셨을 터인데 예결위 활동하셨잖아요, 김광수 의원님. 예. 오늘 몇 시에 끝났습니까? 제가 예결위 개수정 소위에서 전북에서 저 유일하게 들어가서 열심히 했는데요. 예. 사실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촛불에 묻혔죠. 예. 오늘 새벽 4시 30분 정도 그러면 통과가 됐죠. 예, 오늘 세 분 예결이 아니. 의원들께서는 꼬박 날 세우고 잠도 못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예. 뭐 국정농단에서 국민들이 아파하는데 그 예산만큼이라도 제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여당, 야당이 정말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 기간 안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춘석 의원도 한 말씀 하셔야 되겠네요, 짧게. 저는 4시 반까지 예산하고 그 후에 사실 탄핵소추안을 또 제출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국에 예산을 정상적으로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그 예산 집행권을 주는 것이 옳은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효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지도부가 결정에 따랐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뭐 하여튼 국민들이 원하는 탄핵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빨리 시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 분 간단히 의견 들어봤고요. 자, 아마도 제 느낌으로는 현재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시국 상황이 전개된 이후에 오늘의 촛불 집회,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에 금요일 탄핵 표결까지 앞으로 일주일이 대한민국의 가장 긴박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오늘 토론 말씀에 앞서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말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거리 상황, 이 시간에 이제 촛불 집회 상황 한번 알아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주에 강동엽 기자 나와 있는데요. 강동엽 기자 좀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4차 도민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은 하야체조를 함께하며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집회에 참여하기에 앞서 박근혜 퇴진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도 사퇴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탄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듯한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열리고 있는 도민 총궐기 대회인데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인데다 탄핵 정국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주최 측은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특이한 점은 만민 공동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기탄 없이 시국에 관련된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충경로 사거리였습니다. 예, 이 시간 현재 전주 상황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익산은 어떠한지 익산 표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김하연입니다. 예, 김하연 기자는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익산 2동 영등 주민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 익산 시민들이 매주 모여서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 곳입니다. 예, 지금 아까 앞서서 강동엽 기자 그 표정 봤는데요. 그 전주는 상당히 많은 시민 나와 있고 익산은 어떻습니까? 시민분들 많이 나와 계십니까? 네, 집회 시작 시간은 5시부터입니다. 조금 후부터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무대 앞쪽으로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집회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 주변에서는 손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위해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가수들의 공연과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 그리고 그 이후 정치권의 탄핵 추진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곳에 약 1,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었는데요. 전국이 요동치는 국면인 만큼 오늘 최종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주최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자유 발언과 공연을 마친 뒤 6시 반부터 시가 행진에 나서고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7시 반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8시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익산 영등 2동 주민센터였습니다. 예, 이 시간 현재 익산 상황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한 곳만 더 들어가 보죠. 저도 궁금한데요. 서울 상황 궁금합니다. 서울에 저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 나가 있는데요.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한범수입니다. 예, 한 기자는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6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상으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 응집해 있는데 현지 표정 우선 자세하게 좀 전해 주시죠. 네, 오전까지만 해도 한산하던 광화문 광장은 오후 2시쯤 사전 행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지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주최 측은 오늘 시위 참여 인원을 집계하지 않을 방침인데 100만여 명이 모였던 3, 4, 5차 촛불 집회와 비슷한 인원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 촛불 집회 본 행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광화문 광장에는 가수 한영애 씨의 공연과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한 손엔 촛불을, 다른 한 손엔 피켓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실시간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오늘 새벽 야3당이 우여곡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이 다행이라면서도 9일 표결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치적인 셈법을 내려놓고 국민의 요구에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선 1시쯤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에 소극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이었습니다. 예, 한범수 기자. 예, 전화 끊지 마시고요. 하나 더 질문 드려보죠. 오늘 서울 집회의 관심이 지금 청와대 앞 100m까지 그 시위대가 갈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지금 4시에 그 행진이 청와대 앞까지 100m 앞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위대가 지금 그러면 청와대 100m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청와대 행진 행렬은 아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후 7시부터 종로와 을지로 등 6개 도로에서 청와대를 둘러싸는 2차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 행진이 앞으로 남아있다 이 말씀이죠.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연결해야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시고요. 자, 현장 상황 들어봤는데요. 어느 분께 제가 먼저 마이크 드릴까요? 우선 오늘 아침에 탄핵 발의안 가지고 직접 제출하셨던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께 질문 드려보죠.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지금 오늘의 촛불 집회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죠. 야3당이 지금 탄핵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한 다음 주 일주일까지가 대한민국의 가장 긴박한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앞서서 지금 촛불 집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오늘부터 탄핵 결정이 있을 금요일까지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저는 중요한 일주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롯된 대통령의 퇴진 문제.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대했는데 물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법적 절차인 탄핵 절차에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법적 절차가 완성되어서 물러난다고 하면 사실 국민이 승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건설될 거고, 여기서 사실은 정치권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센 풍랑 속에서 대한민국이 혼돈의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일주일이라고 판단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 절차가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여당 쪽 생각은 어떠한가요? 정우천 의원님. 그 여당은 글쎄요, 네. 촛불 집회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정말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만이라도 좀 더 진정성 있게 퇴로를 열어놓지 않고 퇴로를 닫는, 다시 얘기하면 정말 언제까지 물러나겠다. 또 그 뒤에 물러난 뒤에라도 정말 감옥 가겠다. 이런 좀 강력한 진정성을 보이고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하는 대단한 아쉬움이 있어요. 다 내려놓고 그러한 진퇴의 문제를 국회에 공을 떠넘기고 난 뒤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믿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분노의 불꽃이 가라앉지 않고 다시 점화되는 이렇게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대신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항상 사죄를 드립니다. 예,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좀 받아주시죠. 예. 예. 이번 촛불 집회는 완벽하게 이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대통령 하야하라, 대통령 퇴진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퇴진과 탄핵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이제 탄핵으로 밖에는 국회의 어떤 헌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탄핵 소추 발의는 이제 어제 됐습니다. 탄핵 소추에 대한 발의가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됐고, 예. 문제는 이제 발의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탄핵을 가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국민의 열망이고 또 국회가 안고 있는 임무가 되어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 야당 의석 171명 가지고 무소까지 합쳐서 이 인원 가지고 탄핵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누리당의 현 집권 여당의 의원들의 동의를 찬성을 얻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부결된다 그러면 전번에도 뭐 그런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 혼돈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거의 풍자와 해악, 마음속에 분노를 사귀면서 평화롭게 진행됐던 촛불 집회는 상당히 과격하게 될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아울러서 정치권에 또 오는 후폭풍도 대단히 클 겁니다. 뭐 물론 지도부 총사퇴는 당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이제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부결된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줬다 버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 조금 더 공격적으로 국정을 장악해서 주도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광장의 힘들이 격렬하게 붙이는 상황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표결이 어떻게 붙여질 것인가.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여쭙고, 송 교수님께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하루하루가 지금 뭐 긴박하게 상황이 바뀌는 상황인데, 지난번 대통령의 3차 담화문 이후에 야권도 그렇고 여권도 상당히 삐걱거리고 균열되고 뭐 이런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열리고 있는 촛불 집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촛불 집회의 형태가 아마 좀 다른 요구가 나올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나오십니까? 예, 먼저 지난번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예.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했어요. 물론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 저는 사실 3차 담화 때 정말 우리가 그나마 좀 양심적인 대통령을 한 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예. 그날 하야 그냥 성명했었을 것 같다. 더 이상의 국가 혼란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말 그대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했으니까 예. 좀 가정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야선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셨습니까? 예. 예. 근데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죠. 예. 그동안 이제 그 진정성을 봐서는 어렵겠다 그랬는데 너무 놀란 게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예.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검찰에서 지금 공범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걸로 탄핵이 돼야 되겠다고 그러고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당신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탄핵을 이미 해버렸단 말이죠. 마음속으로. 예. 지금 75.3%의 국민들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가면 17.3%가 반대를 대통령 바로 탄핵한 걸 반대했습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10명 중에 7명 반은 탄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촛불 시위하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요.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정말 야 3당이 합쳐서 탄핵 발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의사는 75%가 탄핵을 했는데 지금 국회 의석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예. 66%도 안 된단 말이죠,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촛불 시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최소한 이제 국민들이 최소한 자기들 생각, 그래서 탄핵을 해달라라는 그 요구가 그나마 이제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 야3당이 좀 연결이 잘 안 돼, 서로 협조가 좀 안 되고 그랬는지 탄핵 자체를 지금 못 올렸잖아요. 발의 자체를.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제 탄핵이 이게 촛불 시위가 되면서 방향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방금 질문하신 그런 건데 예. 저는 이제 탄핵이 시작이 됐고 두 번째 새누리당이 같이 공범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의 협조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좀 변했다. 상황이 좀 변했다. 예, 거기까지 듣고요. 일단 이제 한 번씩 네 분이 다 한 번씩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시간은 이제 뭐 그냥 말씀하고 싶은 분들 자유스럽게 예, 그냥 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지금 3차까지 담화 중에 본인은 잘못이 없다. 그런데 저는 본인이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 앞에 거짓말로 나는 잘못이 없다.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저는 느낌이 이제 있어요. 범죄학적으로 확신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그리고 본인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다. 그게 지금 박근혜 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로서 박정희의 딸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역사, 그 개인사를 대변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 그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니 억울하다. 뭐 이런 심정 표현이 보여요. 예. 그게 좀 답답한 거죠. 예. 그다음에 제가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김광수 의원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사태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상황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정청으로 이렇게 한번 드려보죠. 지금 이 대통령이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랄지 현재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수의 실패입니까?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실패입니까? 어느 분에게도 그런 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더 컸다. 예. 이렇게 봐야죠. 누가 감히 그 동네 개포동 아줌마하고 이렇게 국정농단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그 분야가 성역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퇴진하라 하야라는 헌법이 없고 그래서 전번 주에 이제 비주류인 우리 김무성 대표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는 헌법에 맞는 탄핵으로 가자 해가지고 비주류 한 30여 명이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3차 담화에서 김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 잘못보다는 자기는 사심 없이 했는데 결국 주변을 잘못 다뤄서 정말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공을 국회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새누리당으로 봐서는 그렇게 공을 넘긴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는 그래 나온 게 4월 퇴진, 6월 선거,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을 거국 중립 선거 내각까지 만들어서 가자. 근데 이거는 또 국민의 뜻하고는 또 전혀 안 맞습니다. 국민은 지금 당장 나가라는데 이미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해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절대 찬성하는 입장인데 뭐 당론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7일까지 계속 이게 중요한 이제 과정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물러나냐라고 하는 확신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물러난다라고. 그러니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 뭐 자퇴할래, 뭐 퇴학당할래.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조기 졸업하랍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난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물러나냐. 전 국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라고 하면 나는 조기 졸업하겠다. 명예로운 퇴진하겠다. 뭐 대선 임기를 단축해서 이런 정도의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다는 대통령의 거죠. 상황인식이 그 정도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춘석 의원님. 저는 촛불 민심이요. 국민들이 들고 오는 촛불의 민심을 대통령도 읽지 못하고 우리 정치권도 읽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의 민심을 정확히 정치권도 읽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처방의 방법이 옳게 나오지 않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제대로 읽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촛불의 민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이 국정농단에서 밝힌 사실들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미 범법자인 거죠. 죄를 지은 범법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법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헌법상 현행 대통령에게는 간접죄와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하지 못하니까 소추를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당장 우리 앞에서 대통령 안 보이게 해달라. 직무정지 시켜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절차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이 탄핵 절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법대로 해달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명예로운 퇴직을 하면 어떠냐, 언제 물러나냐.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 거산 그 국민의 민심 자체를 받아들이고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 역행하려고 가는 순간에는 저는 뭐 정치권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정우천 선배님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51%, 저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49%는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걸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당신 잘못하고 있어.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데 단 한마디도 거기서 못하고 아부하고 잘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길을 가니까 우려고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잘못도 크지만 우리나라의 시스템, 이 제왕적 대통령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이 정당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천 의원께서 저 다음 받아주고 그다음에 송기도 교수께서 얘기 좀 지금 했으면 아까 좋겠습니다. 책임의 문제가 새누리당에 없다. 지금 이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우리 그 대통령이 개인의 문제로 이게 번져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책임의 논리로 얘기한다면 새누리당이 자유로울 수가 없죠. 특히 이제 친박의 박근혜 대통령을 애워쌌던 그 세력들, 쉽게 얘기하면 친박 세력들은 당연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물러나거나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호위무사를 하고 있으니 이 새누리당이 국민들한테 지지받겠습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보수가 나타나야지. 그러지 않으면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좀 이해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학교에 어떤 학생이 하나 있는데 무슨 뭐 불량 학생이고 뭐 시험도 안 보고 말이죠. 시험도 뭐 컨닝해서 보고 그다 걸리고 그다음에 학교 출석도 안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맞게 일부 직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나 자퇴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자퇴하고 그냥 끝나는 거고 그거 다르잖아요. 다르죠. 정유라가 지금 1회에서 지금 퇴학 지금 일부 직전인데 지금 자퇴하겠다 그러면 자퇴 받아주면 학교에서 받아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딴 데도 갈 수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퇴하고 퇴학은 확 다르다는 거고 탄핵하고 하야하고 확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분명히 탄핵을 받아야 되는 좀 건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렇게 용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탄핵이라는 게 법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형사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탄핵이 되고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되면 그다음에 구속이 되든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좀 처리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국민들도 그런다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제 두 분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춘석 의원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50일, 새누리당이 49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제가 볼 적엔 새누리당이 51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난 새누리당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정당 정치라는 거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뽑았을 적에는 그 개인을 보고도 뽑지만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을 보고 뽑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역주의 이 지역에서 누가 예전에 요즘이야 조금 이해가 달라져서 좀 이렇게 선택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전라북도만 놓고 이야기하면 과거에 그냥 민주당이라고 그러면 국민의당이라고 다 찍어줬어요. 그때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정당을 보고 찍은 거예요. 그만큼 정당이 중요한 겁니다. 정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2012년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을 적에는 우리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새누리당이 자신 있게 추천했던 사람, 공천했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우리는 아니다. 예. 그것도 문제 있고요. 예. 또 방금 친박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아니다 그러는데 그럼 뛰어나오셔야죠. 근데 이번에 뭐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같이 따라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시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국민들이 엄청 실망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께서 말씀 안 하셨으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절망과 혼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책임이 더 크냐 아니면 새누리당 책임이 더 크냐 세 분 말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심은 아까 말 속에 개포동 동네 아줌마가 국정을 망쳤다 이런 인식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특정인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이 되지 근본적으로 보수 전체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몰랐습니까? 김기춘 실장 뒤에서 다 조정하고 여러 가지 정황 다 드러나고 우병우 실장 다 이 과정들은 뭐 지금부터 100일에 이제 또 다시 특검을 통해서 다 밝혀질 텐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친박의 핵심부 더 새누리당은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고 이 문제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이 문제는 고쳐야 된다. 이런 직언하고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함께 동행했어요. 함께 말하자면 공범자 입장에 있었던 측면이 나쁘게 말하면 있어요. 나쁘게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누리당과 또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있었던 권력의 단물에 심취해 있었던 핵심들의 가장 큰 책임이죠. 그리고 어떻게 또 아까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저는 처음에 박근혜 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는 정말 잘못한지를 모르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까지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소위 친박 세력 그다음에 권력의 핵심부 이 부분들이 같이 공범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 문제는 처음에 이춘석 의원께서 제기를 하셨으니까 예, 이건 좀 이 의원께서 좀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입장에서 저는 뭐 새누리당 책임이 크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이 크냐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넘겠다.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국회에 넘겼는데 새누리당의 처방이 4월까지 물러나라 이거입니다. 저는 그 처방이 더 나쁜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암이 퍼지고 있는데 그러면 암을 도려내야 하는데 여기다가 촉진제를 놔주는 거예요. 국가를 망치게. 왜? 저는 4월, 왜 해피림 그럼 4월이냐. 이게 1월 달일 수도 있고 2월 달이고 3월 수도 있고 저는 두 가지 꼼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3월 달까지가 특검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피해갈지, 또 특검이 종료해서 소추됐을 때 직접 소추당하지 않을 시점으로 4월의 시점을 골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치적인 의도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새누리당은 지금 선거를 탄핵이 결정되고 결정이 나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의 구조하에서는 합당한 후보를 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동안의 시간을 허용받음으로써 새누리당이 다시 보수를 규합해서 자기들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그 꼼수까지도 겨냥해서 정치적 이해까지도 겨냥해서 그런 처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국민들은 다 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꼼수라고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오늘 긴급 자담회 마련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이제 1부, 2부, 3부 나눠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지금 열리고 있는 오늘 열리고 있는 촛불 집회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지금까지 촛불 집회 6차 집회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들을 좀 정리해보고, 방금 의원께서 제기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럼 이제 2부 넘어가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송기도 교수께 요 1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 세 분 이제 정치권에 계신 이제 의원들 나와 계시니까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데까지 아까 이제 민심을 제대로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아까 이준석 의원도 얘기하셨는데, 정치권이 그동안에 제대로 해왔는가, 촛불의 민심을 제대로 읽었는가. 뭐 일부에서는 현재까지 이제 뭐 하야, 퇴진, 탄핵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뭐 민심 따라 촛불 따라 무임승차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왕좌왕하고 또 무임승차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저도 이제 추서 많이 보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라는 게, 특히 국회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국민의 의사가 어떻게 표출되느냐, 우리가 되게 그걸 언제 아냐면요, 선거 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당들이 선거 때 열심히 뛰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 대통령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5주째, 6주째 지금 이렇게 국민의 의사가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예견한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개월 전에 이런 일을 예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 우왕좌왕하고 무임승차한다 이렇게 좀 보긴 그렇고, 이러한 국민의 생각을 어떻게 잘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제도권에서 그걸 잘 수습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그냥 정치권을 다 내몰아서 당신들 이거 몰랐지 않냐? 아니 그러면 사실 정치학자는 알았습니까? 사회과학자들도 맨날 우리 공부하는데 그거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정치권이 정확하게 국민의 뜻을 잘 살펴야 된다, 지금은. 근데 그게 지금 뭐냐?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죠. 그게 지금 아까 뭐냐? 아까 민심에 지금 나와 있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4%입니다. 내려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이 지금 75%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핵해야죠.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금 안 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이제 2부 가서 저희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일부 시간 오늘 진행되고 있는 촛불의 상황, 의미 짚어봤는데요. 앞서 저희가 전주, 익산, 서울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리 상황, 촛불의 상황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주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시간이 7시 29분 들어가고 있는데요. 중계차 연결하려고 했는데 5시 29분. 5시 29분. 그렇죠. 이 시간에 중계자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준비가 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론, 중계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전주 중계자 강동엽 기자가 지금 타고 있는데요. 강동엽 기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현지 상황 좀 전해주시죠. 저는 지금 제4차 도민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집회가 시작된 지 30여 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서 있는데 도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파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시민들은 한 손에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이 대통령이 휘둘리지 않고 탄핵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 한 분을 모셔보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집회에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우리나라 국정에 박근혜 최순실이 국정농단해서 여기에 항거하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시민들이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게 되는데요.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노래 공연과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지고 끝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행진은 시청광장을 거쳐 풍남문광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행진 뒤에는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기탄 없이 시구에 대해 발언을 하는 만민 공동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충경로였습니다. 예, 전주 충경로에 지금 이 시간 현재 촛불 집회 거리 상황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익산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익산에는 김하연 기자 지금 나가 있는데요. 김하연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김하연입니다. 예, 현지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5시부터 시작한 집회가 현재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수백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곳 4차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이곳에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나오셨나요? 예, 저는 함여리에서 일을 마치고 박근혜가 계속해서 국민들을 우롱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어떤 점들이 특히 이제 이번 주에 3차 담화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정치권이 어떤 흐트러지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국민들은 퇴진을 원하고 있는데 국회의한테 모든 것을 갖다가 넘기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자기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 국회에서 정해주면은 그대로 물러나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스스로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계속해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고 오지금은 투석을 하면서까지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박사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할 때 저 한 사람으로서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지만은 분하고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은 정치권과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계속해서 촛불을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집회는 8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익산 영등 2동 주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 시간 현재 익산 상황 들어봤습니다. 김하연 기자 시구했고요. 그리고 이 시간 현재 가장 또 관심 가는 지역이죠. 예,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한범수입니다. 예, 앞서 전에 들었는데 지금 한 3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오전까지만 한산하던 광화문 광장은 오후 2시쯤 사전 행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지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시위 참여 인원이 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100만여 명이 모였던 다른 촛불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수킬로미터 떨어진 시청광장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 촛불 집회 본행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광화문 광장에는 가수 한영애 씨의 공연에 이어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한 손엔 촛불을, 다른 한 손엔 피켓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실시간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오늘 새벽 야3당이 우여곡절 끝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이 다행이라면서도 9일 표결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치적인 셈법을 내려놓고 국민의 요구에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이었습니다. 예, 한범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서울 광화문 상황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세 분 국회의원 그리고 전북대학교 송기도 교수 이렇게 네 분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전주 익산 상황도 이렇게 보시고 아까 중간중간에 우리 이춘석 의원도 야, 이 사람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고 어떠세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날씨에 나온 걸 봐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꼼수 부리지 마라. 예. 바로 물러나라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또 저희 정치권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 고려하지 말고 분명히 국민들이 제시하는 길로 가라라고 생각하는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당하고 저희가 한 이틀 동안 야권 공조에 삐걱거릴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사실은 이 탄핵 절차를 발의했을 때 3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정책 책임론을 거론했고 저희 당은 그 이후의 부분은 국민의 뜻이다. 예. 저희는 탄핵 절차를 발의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만 보고 갈아보자는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제 야권 공조가 이루어졌고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새누리당 우리 정우찬 선배님 여기 계시는데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아까 시민들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보고 가야지 사실은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는 정치권 자체가 우리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조그만 난파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도 이제는 저 촛불의 민심이 청와대가 아니라 저는 알겠습니다. 올해 이번 주 한 수요일부터는 우리 국회를 향하고 있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십니다. 정은천 의원님, 지역구가 전주시잖아요. 아까 그 그림에 보니까 그 전주 충경로라고 하잖아요. 거의 끝이 안 보입니다. 예.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정말 아프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분노. 어떤 분노의 불꽃이 가라앉질 않고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겁게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4월 퇴진, 6월 선거 그렇게 해서 좀 국정을 좀 공백을 좀 줄이고 안정된 안개 속의 전국을 좀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에 분노의 민심하고는 또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국회로 오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우리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무슨 여야 가릴 거 없겠습니다만 새누리당 의원들 정말 올해 내년 정말 힘들겠어요. 아까 그 그림 보시고요. 어떤 생각 드시는데 그거 잠깐 얘기하고 이제 아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말씀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그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송기도 교수님이 적절하게 표현하셨는데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곳이죠. 그 민심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국회는 광장의 민심에 따르면 됩니다. 저는 당내에서도 계속 줄기차게 광장의 민심을 그냥 담고 가라. 좌고우면하지 말라. 다른 생각하고 소위 다른 생각하는 순간 국민들은 꼼수로 본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국민은 민심만 담아가라 그랬거든요. 국민은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를 지금 광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연이나 해악이나 풍자나 이런 것들로 분노를 표현하지만 만약에 이번 탄핵 국면에서 이게 이제 부결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그야말로 분노로 표출될 수 있고 그것은 지금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님 계시지만 지금 계속 나오는 건 새누리당 해체예요. 압박하는 거죠.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에 동참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건 새누리당 해체는 당연한 그거로
지금 그 구호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제부터 새누리당 앞에서 계속 새누리당 동참하라. 예. 지금은 동참하라고 권유하는 측면들도 있고 한편으로 압박하는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건 이제 분노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 요구를 정치권이 그냥 담아가면 된다. 그리고 그 국민의 요구를 담는 데 있어서 당리 당략을 떠나서 뭐 힘을 합쳐야 된다. 그게 이제 정치권의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손 교수님 아까 그 끝이 없는 충격로에 가득 찬 시민들 보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걸 보면서요. 여기 우리 전주가 지역구이신 두 분 계시니까 뭐 더 많이 느끼셨겠지만 예. 많은 정치인들이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저 사람들 생각이 과연 뭘까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번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게 터지기 하는 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황당하다 이렇게 많이 느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허탈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까 무슨 뭐 강남 아줌마라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대통령의 사과를 들으면서 그 사과가 계속 거짓말인 것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분노 게이지라고 그럽니까? 막 그런 게 있으면 점점 이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치권이 이 커지고 있는 분노 게이지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분노가 이게 점점 커지는데 만약에 이걸 꽉 눌러놓으면 저는 터진다고 봐요. 그나마 오늘 새벽에 그나마 탄핵 발의를 해서 예. 그나마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좀 힘이 좀 빠졌으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더 갖게 된 거죠. 희망을 갖게 됐다. 아니 되고 안 되고 지금 뭐죠 새누리당에서 박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친박 뭐 또 비박해서 이렇게 내오고 뭐 이런 그런 정치 공작 말고 예. 일단 해라. 예. 그래서 일단 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예. 그나마 야당도 분열돼서 이러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좌절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나마 이제 희망을 갖게 된 거고 예. 그게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죠. 예. 다음 주 금요일 12월 9일이죠. 예. 지금 우리가 토론한 지가 거의 한 50분 정도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얘기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탄핵과 관련해서요. 지금 탄핵 열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문 발표 이후에 중간에 뭐 궤도 이탈이니 뭐 수정이니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이제 발의하고 나서 탄핵 열차가 이제 분계대에 올라서 속도를 내게 됐다 했는데 중간에 또 하나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여당 비주류가 제시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당신이 직접 공개적으로 사퇴 시한 얘기해라. 어떻게 보세요? 그 대통령이 과연 7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사퇴 시한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인가? 또 공개하면 얘기하면 또 탄핵 열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사퇴 시한 얘기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도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연장해서 얘기 드리면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의 시민들의 그러한 마음, 지금 분노 예. 이런 걸 가감 없이 중앙당에 맡긴 통로 열겠다고 예산 통로 만들고 이제 정치 통로도 제가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근데 7일 날 오후에 저는 가시적인 무슨 그냥 통제라는 반성으로 나온다면 모르는데 예. 좀 가시적인 그냥 하여튼 그렇게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정도 가지고는 지금 뭐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도 없는 거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탄핵의 부결이 아닌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전북 민심을 제가 받아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탄핵이 아니라 부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결이 되도록. 타결이 되도록. 네, 어쨌든 우리 29명의 새누리당 비주류가 거기에 찬성을 해야 이게 타결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뭐 그 임무라도 제가 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띄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는 답을 정확히 안 하셨는데 대통령이 사퇴 시한 공개적으로 할 것이다. 지금 어제 그제 저희도 이렇게 그쪽에서 좀 이렇게 미팅을 해보자고 정무수석이 오는데 제가 이런저런 거절을 했어요. 지금 가서 뭐 하겠냐.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통절한 반성과 더불어 그 일정을 잡아줘야 그래도 뭔가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의제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는 했는데 지금 저렇게 저희 시위의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야당이 안 받아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제까지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비춰보면 절대 자기 입으로 4월달까지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안 할 거다 하는 쪽에 비전을 뒀는데요. 오늘 저 촛불의 열기를 보니까 저는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7일 정도에 또 김빼기 하려고 친박계의 메시지를 비박계에 주는 거죠. 내가 수용했다 해서 또 시간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정말 이제 새누리당의 운명, 또 새누리당을 구성하고 있는 친박이든 비박이든 개개인의 운명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분명한 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자 하는 정치인과 국민의 뜻을 보고자 하는 정치인이 분명히 갈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택의 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는 정치인이 살아남는 거고, 사실 저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측에서 탐사하지 않아도 부결돼도 그건 새누리당만 죽는 게 아니라 저희 민주당, 국민의당 같이 죽습니다. 사실 같이 죽는데 완전히 죽느냐,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느냐는 차이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문천 선배님도 잘하셔야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으니까 설득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느냐, 그래도 흔들리지만 앞으로 가느냐는 충분히 기로가 서 있기 때문에 당의 운명, 정치인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호라는 운명을 같이 보는 그런 큰 자세, 거시적인 자세가 저는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다. 김광수 의원님, 지금 야당은 그러지 않습니까? 야3당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사퇴 시한을 공개하든 안 하든 탄핵 열차는 계속 간다. 표결에 계속 간다. 만약 아까 잠깐 앞서서 좀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 사실 이거를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치권도 역시 탄핵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 소위 비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쥐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 주 중에 아까 이준석 의원께서 적절히 설명했지만 어떤 식의 대국민 담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고 또다시 국정 장악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어떻게 마련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담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반성 이거 지금 나왔으면 진작 나왔습니다. 저는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비박 부분들을 어떻게 이번 탄핵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박정희 아버지한테 배운 정치는 저는 공작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비박 의원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이제 같은 파일을 나눠 먹으면서 많은 구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너 이거 만천하에 공개할 테니까 너 정치적인 생명 매장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 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김기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가 그런 물밑에서 비박 부분들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탄핵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잡는 역할들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이 부분들에 저는 집중이 청와대는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에 계신 우리 정은천 의원님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해진 시기가 됐다. 우리 이준석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정말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영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을 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송기조 교수님. 제 생각엔 말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7일날 사퇴 시한 공개한다고 그래서 우리 박 대통령이 그러면 나 4월 30일까지 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새누리당에서 어차피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때까지 가게 되니까 그냥 그거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되잖아요. 예. 지금 현재 국민들은 저렇게 나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다 지금 당장 사퇴하려는 거 아닙니까? 즉각 탄핵하라 이거니까 예. 즉각 탄핵하라는 이야기는 탄핵이 되는 순간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더 이상 대통령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헌재에 가서 결정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당장 직무 그만해야 되는데 만약에 4월 30일까지 하게 해준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지금 5개월가량을 말이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피의자고 공범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범죄자한테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을 맡겨놓고 있다는 건데 예.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하냐. 어떤 결과가 올까. 저는 눈에 보도 뻔하다고 봐요. 세계 역사에 그런 사례가 딱 한 번 있습니다. 1848년에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그 열기가 전 유럽으로 퍼져갖고 독일의 그 프러시아에 왔는데 3월 혁명이 일어나갖고 그 당시 황제였던 비렐름 왕이 4세가 국회라고 맡겼어요. 예. 당신들이 나의 운명을 결정해 주세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의회를 새로 구성해가지고 예. 만들었죠. 그 사이에 시간이 자금 갔어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1년 후에 의회 해산되고요. 예. 그 비렐름 4세는 13년간 더 통치했어요. 만약에 제가 물론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그러면 5개월 더 하세요. 예. 이렇게 했을 적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하실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비박들 일단 가만히 안 놔두겠죠. 예. 또 탄핵 자기 하려고 했던 친구들 그때도 그랬어요. 다 잡아서 다 그렇게 손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넘겨주자고요? 국민들이 그걸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정치라는 이름으로 정치 공작이죠. 그 힘으로 지금 누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예. 그렇게 국회에다 던져놨다고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를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요. 예. 지금 새누리당이 7일 날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탄핵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 체제가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황교안 총리 체제를 원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차선에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일 날 오후에 우리가 답을 받을 거는 뭐냐면 앞으로 5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계속 한다는 게 아니고 예. 선거 중립 내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말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정공백이 없는 리더를 총리로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건데 예. 이게 전부 다 뭐가 법적으로 딱딱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탄핵 절차를 진행하면 총리가 대행을 맡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책임 총리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대행자에 불과합니다. 대행자의 업무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 인사권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행자가 선임되든 탄핵에 의해서 대행자가 선임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든 책임 총리가 되든 간에 법적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탄핵이 되면 대행자가 되기 때문에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이 안 되고 오히려 책임 총리가 되면 더 많은 구원안이 부여받기 때문에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꼼수고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이제 네 분이 한 1분 정도씩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셔야 할 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시간은요. 요즘 나오는 질서 있는 퇴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간중간에 저희도 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시간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을 때는 1월 퇴진 얘기도 나왔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4월 퇴진, 6월 대선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시간표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시간표냐. 예, 네 분 의견 듣고 좀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바로 전에 이춘석 의원 얘기하셨으니까 김광수 의원 예. 예. 저는 광장의 민심은 즉각 퇴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즉각 퇴진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국회에서 아울러서 탄핵도 해라 이겁니다. 예.
퇴진하면 탄핵은 면죄부다. 이건 아닙니다. 아까 소금 교수님 적절하게 이야기했지만 탄핵은 징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히 본인이 않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징벌도 받아라. 이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거 다 해야 됩니다. 아까 퇴진하면 국정 공백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황교안이라고 하는 더 공안검사 출신이 문제가 이분이 국정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도 민심, 광장은 민심을 바다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맡았다고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어떤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우려 안 해도 된다. 그것은 국민의로부터 나온 권력이 그 부분들을 정리해 줄 것이다. 국회는 그것을 담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꼼수 부리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광장의 국민들이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 추위에 나와서 정말 앞으로 잘못하면 이 집회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 집회는 지금 평화로운 집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을 좀 명심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4월 퇴진, 6월 대선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건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한 득실 계산이죠. 저는 즉각 퇴진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진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은 다음 대선에 누가 유리할까? 내가 유리할까? 앞서가는 사람들은 좀 빨리 퇴진하기를 원하는 거고 조금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은 나 준비할 시기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볼까라고 하는 구실을 찾는 거고 예. 이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퇴진하라. 그리고 국회에서도 탄핵하라. 이걸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게 된다고 해서 갑자기 국가가 혼란에 빠져서 대한민국이 난파선으로 간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예. 이건 황교안 체제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송기도 교수님, 제가 이 질문은 사실은 이춘석 의원께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송 교수님 의견을 듣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번에 추미애 의원이 누굽니까 새누리당 전 대표 김무성 대표 만나서 물론 그분이 1월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탄핵이 들어가면 빨리 진행하면 1월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급적 빨리 가는 것이 1월이든 2월이든 빨리 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대선 지지도 이런 걸 따지면 문재인 후보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당리당략으로 따지면 빨리 가는 것이 유리하다. 과연 이게 민심의 의견하고 합치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 대선 시간표 그다음에 이 촛불의 이 시간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하니까 민주당에서 가갖고 김무성 대표 만나서 빨리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온갖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법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동안 탄핵을 너무 안 하려고 하고 자꾸만 지금 탄핵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했다가 안 하면 우리 망하는데 너무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예. 그 계산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 하니까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탄핵을 시작했잖아요. 예. 일단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탄핵이 만약에 부결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또 찾아지겠죠. 국민의 생각을 들어야 된다고 보고 국민을 보고 가야 되고 국민을 듣고 가야 되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말 많이 들여야 될 분들이 지금 새누리당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탄핵 시기도 제대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현장 중계차 연결할 예정인데요. 요 문제에 대해서 대선 시간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관련해서 짧게 한 1분만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 송교주 교수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에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 저는 가장 법과 원칙이 존중돼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후가 비상사태이지 않습니까? 예. 비상사태를 정상사태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질서 있게 가는 것이지 다른 정치적 변수가 도입된다고 하면 저는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현장 분위기 마지막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주
충경로 현장에 저희 중계차 나가 있는데요. 강동엽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강동엽 기자 현장 전해주시죠. 네, 본집회는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최 측 추산 인원이 10,000명을 넘었거든요. 지금까지 4번의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탄핵 정국의 높은 관심이 참석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가감없는 자유 발언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시민들은 비뚤어진 정권, 비정상 정권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행진이 이어지는데요. 행진은 코아백화점에서 시청 광장까지 그리고 풍남문 광장까지 1시간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시민들은 촛불에 피켓을 들고 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만민공동회가 9시까지 풍남문 광장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충경로였습니다. 예, 강동엽 기자, 전주 충경로에서 이 시간 현재 촛불 집회 상황 전해줬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익산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김하연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전해주시죠. 새벽 이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근 센터장님이 어둠이 짙어지면서 이곳 현장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맨 앞줄에 자리한 어린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이곳을 뜨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현재까지 이곳에 약 8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발언과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유발언은 주최 측이 현장에서 직접 신청자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즉각 퇴진과 탄핵 가결을 요구하는 발언,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발언에도 시민들은 지치는 기색 없이 조금 긴 발언들도 서로 호응해주며 집회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고 정치권이 이해득실을 따지며 우왕좌왕해도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청와대 바로 앞까지는 아니지만 이곳 익산 시민들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조금 후인 6시 반부터 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사거리를 돌아서 7시 반쯤에는 다시 이곳에서 집회를 이어가겠고요. 최종적으로 8시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산 영등 이동주민센터였습니다. 예, 김하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익산 상황 지금 이 시간 현재 18시 2분, 6시 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촛불 집회 익산 현장 모습 봤습니다. 예. 서울 상황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 서울 상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예, 지금 서울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한범수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한범수입니다. 예, 지금 예 광화문 나가 있잖아요. 한범수 기자. 오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인파는 밤이 되면서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회 참여자는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촛불은 바로 앞에서 서울시청 광장까지 수킬로미터 도로를 가득 메워 하나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예, 한범수 기자. 의혹이 남 공정한 수사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5시부터 진행된 예,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서울 상황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요. 서울 광화문 상황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연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우천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이 아닌 바에야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이 범죄 피의자가 되고 이 사람이 탄핵되어야 할 상황이 올 거라고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일 거고요. 그래서 오늘 네 분 마무리 말씀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로 이어지는 이 게이트, 이번 사태의 교훈, 우리가 적어도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한 번씩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기조 교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200년 전에요.
다산 정야동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짧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산 예. 얘기하니까 길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예. 외침이 아니라 부정부패에 의한 예. 민심의 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거기에 또 어떤 교육부 고위관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민중은 개나 돼지와 같다. 예.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올해 유행어가 돼버렸습니다. 예. 지금 아마 시간 때우려고 시간 보내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분노하고 그거를 엄히 벌하지 않으면 다시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말 엄하게 벌여야 된다. 네. 다시 저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뿐만이 아니고 예. 그 후에 처리에 있어서도 같이 그러한 이 잘못된 걸 갖다 응징을 해줘야지만이 예. 우리가 개 돼지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송기도 교수께서 저하고 대담할 때 스테판 헤셀이라고 하는 그 분이 쓴 예. 그 분노하라, 그 짧은 예. 책 보라고 저한테 권유하셨는데 국민들 분노하라 이런 말씀이죠. 김광수 의원님. 우리가 이번 사태의 교훈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 궁금합니다. 정치권이 여전히 좌고우면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광장의 민심을 담아가면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말씀을 하면 가장 먼저 좋아할 사람이 문재인 대표다 이렇게 생각할 전 대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블랙시트나 또는 미국의 트럼프나 그 전에 샌더스 현상, 미국의 이번에 당선은 완전히 백인 하층 노동자들의 반란이거든요. 지금 촛불 광장의 민심들은 굉장히 격동적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겪고 있지 않는가. 예. 저는 이회창 후보가 이 시기에 45% 압도적인 지지를 갖고 있다가 졌죠. 예. 똑같습니다. 저는 자기가 1등한다고 빨리 이 정치적 계산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계산 버리고 예. 정말 민심의 뜻에 따라서 정치권의 민심의 뜻을 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정우천 의원님. 짧게 좀 해주시죠. 예. 그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모든 정치권 또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번에 7일 날짜에도 좀 통절하게 반성하고 퇴임 시점하고 이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거라도 좀 보여줘야 국민의 분노, 지금 우울증세까지 하는 분노를 좀 위로할 수 있다. 협상은 어떻게 되든 그 다음 문제고 예. 또 따라서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이번에 분노의 불꽃을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이번 탄핵안이 9일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저는 또 어쨌든 중앙에 올라가서 여당 중에 야당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 책임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예.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하는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지금의 사태가 발생된 것이 법과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법도 저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절차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야 절차는 정적 절차입니다. 이 법적 절차와 정적 절차인 탄핵과 하야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지만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를 빼버리고 예. 하야라는 정치적 절차를 통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일날 법적 절차인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시키고 예. 이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지금의 문제의 저는 해결책이다 생각하고 그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방송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5시 어스름했는데요. 지금 완전히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 어두운 광장에 비록 차가운 겨울거리입니다만은 분노의 시민들이 환한 촛불을 들고 촛불에 바다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촛불이 이제 희망의 촛불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긴급 자담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